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한 연설 내용에 대해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대체 어떤 발언들이었기에 전 세계가 이토록 경악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언행을 넘어 사실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거대한 흐름과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작동 방식을 깊이 있게 파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특정 정보가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또 어떤 정보는 가짜로 치부되는지 그 기묘한 현상들을 탐구하며 우리 시대가 마주한 진실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의회 연설은 전 세계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기대와는 사뭇 달랐죠. 수많은 외신들은 그의 연설을 두고 팩트와는 거리가 멀다, 과장으로 가득하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거짓말의 연속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고요. 독일의 유력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그의 연설을 환상에 가까운 자기 찬양이라 꼬집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 많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 역시 트럼프의 발언들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실제 데이터와는 상이하다는 논평을 내놓았죠. 이처럼 주요 외신들이 한 목소리로 사실 부재를 외쳤던 핵심적인 대목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특히 경제 지표, 이민자 통계, 그리고 범죄율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실제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강조했지만 외신들은 그 증가폭이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것이라고 팩트체크했고요. 또 국경 장벽 건설이 이민자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민자 범죄율 통계가 오히려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거나 그의 주장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외신들의 비판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전 세계에 큰 혼란과 의아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이토록 사실 여부 논란에 휩싸였을까요? 그리고 외신들의 맹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자들은 왜 그 연설을 진실로 받아들였을까요? 이는 전통적인 대통령 연설이 갖는 의미와 역할이 오늘날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대통령의 연설은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연설에 담긴 내용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이러한 전통적인 관행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검증된 데이터보다는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특정 지지층의 신념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탈진실, 포스트-트루스 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탈진실 시대란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감정이나 신념, 혹은 특정 주장에 대한 반복적인 호소가 대중의 의견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사실인가보다는 무엇을 믿고 싶은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인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바로 이러한 탈진실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연설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믿고 싶었던 바를 대변하고 감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순간 그것이 곧 진실이 되는 것이죠. 마치 특정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같은 현실도 각자의 신념이라는 필터를 통해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화법 문제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화법 문제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펼친 연설이
전 세계 주요 외신들로부터 사실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2017년 2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은 바로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그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영국의 대표 언론 BBC는 그의 연설을 두고 팩트의 오류가 넘쳐난다고 보도하며 연설 내용 곳곳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실수가 아니라 연설 전반에 걸쳐 객관적 진실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이었죠. 독일의 유력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한 발 더 나아가 진실이 없는 연설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지표나 범죄율 통계 등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분석하며 마치 허구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논평했죠. 프랑스의 르몽드 역시 과장과 왜곡으로 가득 찬 수사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외신들은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설계도면 없이 지어진 건축물처럼 그의 연설이 허술하고 위험하게 비쳤던 것이죠.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단순히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넘어섭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며 때로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객관적인 통계와 검증된 사실에 기반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미래를 향한 로드맵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연설에 담긴 내용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이러한 전통적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정교한 논리보다는 청중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특정 지지층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과 기대에 강하게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죠.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사실 여부보다는 순간적인 공감과 열광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특정 지지층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섰고, 이는 곧 그들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기현상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탈진실이라는 개념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탈진실 시대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감정이나 신념, 혹은 특정 주장에 대한 반복적인 호소가 대중의 의견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바로 이러한 탈진실 정치의 가장 선명한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연설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오랫동안 믿고 싶었던 바를 대변하고 자신들의 불만과 희망을 정확히 짚어주는 순간, 그것이 곧 진실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진실은 외부의 객관적 검증을 통과한 사실이 아니라 내면의 신념 체계와 감정적 만족감에 의해 재구성되는 주관적인 경험이 됩니다. 마치 특정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같은 현실도 각자의 신념이라는 필터를 통해 다르게 해석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수사는 더 이상 사실에 기반한 설득이 아닌 감정과 신념을 동원하는 선동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단면이기도 하죠. 이는 단순히 정보의 오류를 넘어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체가 흔들리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리는 이처럼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그의 강력한 지지자들에게는 변함없이 굳건한 호소력을 가졌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외부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비판과 사실 여부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연설의 내용들을 흔들림 없이 믿고 받아들였을까요? 이러한 현상의 깊은 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두 가지 심리적 요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메아리방 효과와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이죠. 먼저 메아리방 효과,
즉 에코 챔버는 마치 소리가 벽에 부딪혀 다시 되돌아오는 메아리처럼 개인이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치관과 유사한 정보만을 의도치 않게 혹은 무의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의견이나 관점은 자연스럽게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더욱 손쉽게 연결되고 그 안에서 정보와 의견을 활발히 공유하며 서로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특정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선 것처럼 그 공간 안에서는 다른 색깔의 옷은 생경하고 심지어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 경향인 확증 편향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견고해지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훨씬 더 쉽게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하죠. 반면 그에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심지어는 거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정치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유권자는 그 후보에게 유리한 뉴스 기사는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불리한 기사는 가짜 뉴스로 치부해버리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언론 매체에 대한 불신과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더욱더 강하게 증폭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류 언론이 특정 정치적 의도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보도한다고 여기면서 자신이 신뢰하는 소셜미디어 채널이나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보에 훨씬 더 강력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진실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지만 이제는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적 신념과 감정적 만족감에 따라 정보를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마치 각자 다른 지도 앱을 켜고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는 것처럼 같은 목적지를 향하더라도 각자가 굳게 믿는 정보에 따라 전혀 다른 경로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특정 정치인의 연설이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 검증과는 무관하게 지지층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탈진실 시대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불러온 파장은 단순히 미국의 국내 정치적 논란이나 사회 심리학적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그의 발언에 대해 사실 부재를 지적하며 그토록 경악했던 이유는 이러한 현상이 국제 외교 무대와 전 세계 질서에 미칠 심각하고도 광범위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오랫동안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던 수많은 동맹국들은 이 연설을 통해 미국의 신뢰도에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약속하는 국제협약이나 상호방위 조약 같은 동맹관계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오랜 친구가 중요한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거나 명백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늘어놓을 때 느끼는 깊은 배신감이나 불확실성과도 같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는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통화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신뢰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국제협력의 기반 자체가 심각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파리기후 협약이나 이란 핵협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협력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거나 기존 합의를 무시한 채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과거의 국제 질서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과연 믿을 만한 장기적인 파트너인가라는 근본적이고도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안정적인 질서 유지를 주도했던 미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각국의 외교 무대에서 정상들은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이는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치 국제사회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갑자기 예고 없이 다른 곡을 연주하거나 기존의 악보를 무시하는 듯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셈이죠. 외신들이 트럼프 연설에 대해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하고 경악했던 것은 단순히 발언의 사실 여부가 틀렸다는 피상적인 비판을 넘어 자국에 미칠 실질적이고 심대한 파장을 깊이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뢰도 하락은 국제안보와 경제협력은 물론 자국의 외교적 입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냉철한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국경을 넘어 빠르게 퍼져나가는 정보의 왜곡과 탈진실 현상은 이제 더 이상 한 국가의 내부적인 문제를 넘어 전 지구적인 신뢰 위기를 초래하며 국제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중대한 도전 과제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의 왜곡과 탈진실 현상이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인 도전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의 신뢰 기반은 예상보다 훨씬 깊은 균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국제 질서의 중심축이었던 미국의 외교 정책이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이자 오랜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과연 미국을 믿고 장기적인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약속과 합의의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제 외교 무대에 즉각적인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미국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고, 이는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불안감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국제사회라는 무대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지휘자가 갑자기 예고 없이 다른 곡을 연주하거나 기존의 악보를 무시하는 듯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의 리더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거나 혹은 다른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이른바 위험 분산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제협력의 중요한 기반인 상호 신뢰가 무너지면서 기후변화나 전염병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할 연대감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외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하고 경악했던 것은 단순히 발언의 사실 여부가 틀렸다는 피상적인 비판을 넘어섰습니다. 그들 뒤에는 자국에 미칠 실질적이고 심대한 파장을 깊이 우려하는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었죠. 미국의 신뢰도 하락은 국제안보와 경제협력은 물론 자국의 외교적 입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보의 왜곡과 탈진실 현상은 한 국가의 내부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근간을 흔들며 전 지구적인 신뢰 위기를 초래하는 중대한 도전 과제로 우리 앞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둘러싸고 전 세계 외신들이 사실 부재를 지적하며 경악했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발언 오류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못하고 감정적인 호소나 개인적인 신념이 사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탈진실 시대의 도래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죠. 동시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이 진짜 팩트인지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이 접하는 수많은 정보와 그 정보를 통해 형성되는 믿음의 근원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언론이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곧 진실이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개개인의 판단력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죠. 어쩌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실이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국제관계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왜곡과 신뢰의 위기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실을 어떻게 분별하며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탈진실 현상이 경제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